모성은의 핵심 공약 중에 모성은의 청년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청년 여러분들 오셨는데 고민거리 많을 텐데 잠시 고민을 잊고 나와 함께 청춘도시, 청년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준비해온 포항시장으로서 포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중에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도시 포항, 포항 청년도시 조성 이렇게 하나 내놨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래요. 여성 친화도시, 청년 친화도시 이렇게 들어봤습니까? 저는 바로 청년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청년 정책은요, 정부의 청년 정책은 무궁무진해요. 각 부처별로, 각 부처 청 단위별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낄 겁니다. 중앙 단위에서 청년 정책이 엄청 많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오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어디에서 소멸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많은 청년 정책이 포항에는 없어요. 다음이요. 각 부처별로 다 있죠. 청년 정책이 이랬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간단하게 포항을 청년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내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청년발전 정책 추진, 세 번째 소통과 인재 양성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갖고 포항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청년도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의 청년 정책을 나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뭐니 해도 일자리예요. 일자리 없으면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한번 놀아봤어요, 여러분? 몇 년 놀아봤어요? 몇 개월 놀아봤어요? 노는 거 좋은 거 같이 보여도 계속 놀아라 그러면 그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노는 것만큼 지옥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있은 후에 노는 것도 필요하고 즐길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눈이 띄어지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직업이 없는 청년이 뭘 놀겠어요? 놀아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떤 참여를 하겠어요? 어떤 활동을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복지도,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시책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복지시책은 의미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복지시책은요.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최고의 복지시책은 일자리입니다. 그렇듯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두 번째는 클 자리입니다. 청년을 키워주는 도시가 있어요. 청년을 키워주는. 근데 어떤 도시는 청년을 키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가면은 청년이 크는 도시가 있고, 청년을 키워주는 도시가 있고, 어떤 직장에 가면 청년을 무시하고 할배들만 키워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직장에는 오래 다니지 않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을 키워주는 도시가 있어요. 청년을 키워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 자리가 있습니다. 설 자리. 도시마다 달라요. 청년이 서 있을 수 있는 도시가 있는데 포항에 청년이 설 자리가 있나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 자리입니다. 놀 자리. 포항에서 놀 자리 계세요, 청년? 술집 말고. 술집을 제외하고 포항에서 놀 자리가 있나요? 청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자리가 있어요? 자, 술 먹는 거 말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어깨 벌리고 팔을 벌리고 놀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포항에? 저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청년이 클 수 있는 자리,
세 번째, 청년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 서 있어야 된다고요, 청년이. 포항에 서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쓴다는 게 뭐예요? 참여할 자리가 있습니까? 참여할 자리. 마지막 네 번째, 포항의 청년들이 즐기며 놀 수 있는 자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네 가지를 물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결론이에요. 포항의 청년도시는 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항이 청년도시가 됩니다. 청년 친화도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청년도시를 얘기합니다. 청년도시. 여성 친화도시가 아니라 여성도시를 얘기하듯이 청년도시입니다.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일자리는 취업과 창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클 자리는 청년을 육성시켜주는, 키워주는. 그 다음 세 번째, 설 자리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포항에. 설 자리. 네 번째는 놀 자리. 청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다음. 저는요, 그래서 먼저 청년도시. 첫 번째, 취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장 명의로.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이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 아셔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취업 고용이 포항시장이 만들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내 이름 명의를 대고 내 이름으로 1000명을 취업을 시키겠어요. 1000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콘테스트나 또는 취업지원센터에서 골라주는 정말 이 정도의 청년은 포항시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1000명을 저는, 그게 학력이 높고 이 뜻이 아니라요. 예? 다양한 계층에서 1000명을 저는 취업시키겠습니다. 저 이름을 책임지고 1000명을 취업시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취업시킬 수 있겠습니까? 보장되고 또는 믿을 수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직장을 1000명 내가 취업시킵니다. 그리고요, 취업을 제가 대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문제 있습니다. 청년이 일하기 힘든 노동 문제가 지금 산재에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갑질, 사용자의 갑질, 이런 거 저는 시장으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성공불 융자 제도를 저는 도입을 하겠습니다. 1천만 원씩, 창업자에게 1천만 원씩 융자를 하는데, 성공불 융자가 뭐냐면 실패하면은 안 갚아도 됩니다. 실패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자는 갚도록 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실패해도 1000만 원씩 나눠주고 마음껏 한번 장사해보라는 거예요. 창업해보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 성공하면 갚아라. 이자 갚아라.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라.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공불 융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앙상가에 지금 중앙상가 문제가 돼 있어요. 복합 청년몰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복합 청년몰. 지금 중앙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영어로 얘기하면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젠틀리피케이션. 도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마다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250개 도시를 다녔어요. 전 세계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젠틀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심 재생이 생기는 거고, 포항도 도심 재생을 하는데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도심 재생을 하려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흥해로 더 넘는 지역에까지 아파트 대규모 공동주택을 인가 허가해주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어떻게 해소됩니까? 이건 논리 모순인 거예요. 논리 모순.
국토부에서 담당자들이 그럽니다. 포항은 왜 이럽니까?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도심재생이라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합니까? 신기하대요. 신기하대요. 도심재생에 신경을 쓰려면은 외부로 확산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로공단 가봤어요? 구로공단이 어딘지 알아요? 20살. 제일 구로공단이 어딘지 몰라. 들어보나 안 봤어? 자, 구로공단 들어본 사람. 구로공단, 서울의 구로공단입니다. 서울의 구로공단이 뭐냐면 옛날에 여기 선생님 시절에 공장에 시골에서 직업 구하려고 보따리 사들고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 구하는 것이 구로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 써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 남자를 보고 공돌이라 했고 요즘도 이런 얘기 합니까? 해?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를 뭐라 했다? 공순이라 했고. 자, 그 공장에 근무했는 그 사람도 공돌이 공순이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돌이 공순이 모인 곳이 구로공단이에요. 서울에. 그게 구로역이에요. 지금 전철역 구로역이에요. 신대방역. 예? 지금 어느 역으로 바뀌었냐면 지금 무슨 역으로 바뀐지 압니까? 가산 디지털역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면요. 상전벽해. 예?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가 왔어요. 그 구로공단이 공장에 근무했던 그 열악한 근로 조건 속에서 일했던 구로공단이 천지개벽을 했단 말이에요.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했는데 가면 제가 벅차서 이래서요. 왜? 청년이 덕실덕실 그러는데 완전 청년도시예요. 청년도시. 이 구멍에서 청년, 저 구멍에서 청년이 나오는데 내가 괜히 막 걷는데 그냥 이래 걷다가 이 친구들을 보고 내 그런거리가 이래져요. 막 갑자기 힘이 막 솟아. 힘이. 그 도시에 가면 구로역에 구로공단역 옛날에 여기 어머니 세대 다 아는 곳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왜? 더 확산될 게 없으니까 그게 회복되는 구로공단의 옛날에 그 근로 여건 주변 여건이 나쁜 데가 다른 데 나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다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개화가 되는 거예요. 최신형 디지털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포항 도심 재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밖을 묶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묶어놓고, 응? 밖에 묶어놓지 않고 흥해로, 청하로, 구렁포로, 연일대성으로 다 확산시켜놓고 도심공동화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해소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관계자들 다 퀘션 마크. 포항이 이상하다. 도심재생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도심재생의 한 아이디어로 바로 복합청년몰을 조성하렵니다. 중앙상가 육거리 말고 그 옆에 옛날 아카데미 극장 있는데 중앙파출소 있는데 그거 완전히 공동화돼 있어요. 장사하는 데가 없어요. 요즘 들어와서 미술, 예술 작가들이 몇 명 이제 뭐 공방 차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택도 없습니다. 복합청년몰을 이렇게 저는 만들겠습니다. 그 중앙상가를 제가 다 구입하겠어요. 시비를 갖고 3년이 걸린지 4년 걸린지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청년들에게 무상 또는 장기 저리로 임대해 주려고 그래요.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팔을 벌리고 어깨를 펴고 일해보라고. 창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거기서 놀기도 해보라고요. 저는 그렇게 꾸며주려고 합니다. 이게 복합청년몰입니다. 이거 보면 젊은 총각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오고 이래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오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 결혼해서 애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그 근처? 애기 몇 개 놓고 여기 와서 장사하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갔다 온 아이들 어떡합니까? 방과 후 교실도 하나 만들어둬야 돼요. 어린이집도 만들어 놓고 방과 후 교실도 만들어, 학교 갔다 오면 거기 넣어가지고 방과 후 교실이 계속 운영되면 엄마 아빠는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에게 청년들 적합한 업종들이 모여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 중앙상가 전체를 지금 가격이, 여러분 집 하나에 월세 많은 2만 원 받고 지금 임대를 해준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내 친구가 거기 있는데 월세 없이 그냥 공짜로 있어요. 벌써 몇 년째. 왜 그럴까요? 사람 비워져 버리면은 유령집이 돼요.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나고 이러면 집이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공짜로 벌써 몇 년째 살고 있어요. 내 친구가. 이런데 시청에서 시 예산을 갖고 구입을 하면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걸 구입해서 복합 청년몰을 만들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건축물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개축입니다. 개축. 그리고 혹시 박스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스팍. 영국에 쇼디치라는 곳이 있어요. 영국 런던에 있어요. 런던에 가면은 제가 외국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어쨌든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가면 배우는 게 있잖아요. 영국 런던이 수도인데 영국 런던에도 똑같이 공동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공동화 현상이. 도심 공동화. 그 공동화 현상이 있는 곳에 뭘 놨냐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놔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쭉 놓고 거기다가 청년들에게 무료로 입주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 옷가게, 신발가게, 그 다음에 액세서리 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장사하는 가게들 다 들어와요. 뭐 이게 매니큐어, 이거 뭡니까? 손톱 정리하는 거, 손가락 하는 거, 뭐 미용실, 청년들이 하는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청년들이 먹고 놀고 즐길 공연장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전 세계의 청년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쇼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인터넷에다가 쇼디치 한번 쳐. 쇼디치. 런던에 있으면 런던.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런던이에요. 제일 비싼 도시요. 그 런던에도 도심 공동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포항에는 복합 청년몰을 만들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 펀드가 있어요. 자그마치 청년들에게 돈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1천억 원짜리 펀드도 있어요. 청년 지원 펀드입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펀드가 있어요. 그걸 왜 포항에서 못 가져옵니까? 가져와야죠. 포항의 청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몰라서 못 갖고 오고, 알아도 귀찮아서 못 갖고 오고, 갖고 오다가 다시 반납하기도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청년들이 창직할 수 있는 자원금도 다 있습니다. 지원금도 다 있습니다. 영농, 영어, 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영농, 영어를 하기 위해서 정착 지원,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영농, 영어는 물론이고 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지원금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모르니까 못 받아오죠. 그리고 청년들이 불평등해요. 이 시장에 나가면은 불평등한 시장입니다. 청년들이 견뎌내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 불평등을 적어도 기회만큼,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기회만큼은 평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포항 청년도시 구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공유경제, 여러분 공유경제가 뭔지 아세요? 공유경제 들어봤습니까? 공유경제. 제가 파리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하룻밤 잠자는 숙박비가 30만 원씩이에요. 30만 원씩. 그런데 저는 그 너무 비싸서 못 자요. 네? 신혼여행 가면 그런데 자야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제 가족여행 가면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
자취방을 빌려요. 자취방. 빌려가지고 3분의 1 가격으로 거기서 자고 나옵니다. 공유경제입니다. 학생들이 1년 내내 그 자취방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방학 때 비워놓잖아요. 그걸 임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유, 함께 소유한다. 공유경제입니다. 여러분, 사찰, 불교도 있고 교회, 기독교도 있죠. 자, 교회 봅시다. 교회.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죠. 아깝지 않아요? 그 예배당?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일주일 내내 놀래놓고 하루, 일요일 날 하루 가서 하고 끝내는데 너무 그 엄청난 시설물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거 활용하는 게 공유경제예요. 이걸 활용해서 청년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청년에게. 응? 지금 벌써 수도권 서울에는요, 그걸 활용하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십자가 달아놓고 이래 안 짓고 학교 운동장, 실내 체육관 빌려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이게 공유, 학교 입장에서 보면 공유경제입니다. 그렇죠? 그 일요일 날 학생들이 와서 학교 안 오잖아요. 토요일도 학교 안 오고. 토요일 날 학교 갑니까? 안 가죠? 일요일 날 학교 안 가잖아요. 그 비워놨으면 뭐 합니까? 교회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했습니까? 이게 공유경제입니다. 포항에도 공유경제로 도입돼야 되는 겁니다. 왜 도입될까? 청년을 위해서. 청년도시를 위해서. 기성세대들은 그런 데 가기 싫어요. 내 집, 내 점포, 내 가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청년들은 갈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성세들은요, 좋은 호텔방에 여관에 가서 자고 싶어요. 근데 청년들은 안 그래요. 자취방에 가서 잘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공유경제를 포항해서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청년에 맞게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할 것이고, 일학습병행제는 알죠? 일학습병행제. 예전에는 학교 다니고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닐 수 있고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고등학교를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지금 세상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얘기한 일자리 대책입니다. 포항 청년도시 첫 번째 대책, 일자리 대책. 두 번째는 뭡니까? 클자리입니다. 클자리. 포항에서 청년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육성할 걸 수 있느냐. 포항에는요, 저는 포항의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과 배경이 부족해서, 여의치 못해서, 살림이 여의치 못해서 클 수 없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부족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청년도시 클자리 대책입니다. 클자리. 포항이 청년이 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크고 집안 괜찮은 사람만 커야 됩니까? 돈 없고 집안은 비록 넉넉지 못하지만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포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클자리 청년도시입니다. 그리고요, 학교 다니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장학제도를 늘려야 합니다. 장학제도를 늘려야 합니다. 취업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클자리입니다. 다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각종 컴퓨터, 자동차, 기술 자격 시험에 마음껏 응시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도와줘야 됩니다.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클자리입니다. 클자리 대책이에요. 학원비가 없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자격증조차 못 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포항시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설 자리입니다. 서 있을 자리. 참여할 자리가 있어요. 참여할 자리가. 여러분, 각 대한민국의 240개 지역이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여성 친화도시, 청년 친화도시 하는데요.
말뿐입니다. 말뿐이에요. 왜? 여성 친화도시면 여성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청년 친화도시면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그런단 말이에요. 포항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시청에서 청년을 몇 번 불렀습니까? 시청에서 청년이 역할하거나 기능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시행정,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청년이 설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써요? 포항시 예산 총 예산은 1조 9천억입니다. 2조 원입니다. 그 중에 몇천억을 두고 청년들, 야, 요거 니네 청년들이 하는 거야. 일자리 주고. 요건 청년들을 위해서 놀 자리 만드는, 이게 아니고, 그 중에 청년 포션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 비중이 있어요. 예산 비중 중에 총 1조 9천억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몇 프로, 청년 몇 프로, 노인 몇 프로, 사회복지 몇 프로, 문화정책 몇 프로, 교육정책 몇 프로, 그죠? 도로 닦는데 몇 프로, 공동주택 하는데 몇 프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포션이 있어요. 그 포션을 시행정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이 갖고 쭈물락쭈물락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넘겨주고 이걸 갖고 청년들이 알아서 계획을 잡고 청년들이 스스로 그 계획을 시행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그 시행하는 공사에 직접 일자리를 갖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 생각, 청년도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도시 차이입니다. 차별화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한번, 이런 게 한번 볼까요? 다음. 청년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됩니다.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육거리에 옛날 시공간, 지금 중앙아트홀, 그 주변에 이제 청년들이 올라왔다 갔다 하는 모습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저는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까는 아카데미 극장 쪽, 중앙파출소 쪽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체국과 육거리 사이, 위치 대충 옵니까? 감이 옵니까? 이것을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용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상사 사거리, 상용 사거리, 그 주변 술 먹는 공간입니다. 그 술 먹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즐기고 만나고 느끼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노는 공간이죠. 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린 얘기 중에 궁금하거나 또는 이 밖의 얘기라도 질문하거나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꼭 내가 이 얘기를 이 주제에 벗어나도 좋아요. 청년과 관계되는 거, 청소년과 관계되고, 뭐 장사, 사업도 좋아요. 응?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또 건의사항도 좋아요. 모성은 후보가 포항시장으로 출마하는데 이런 내용을 청년 공약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도 좋아요. 아까 청년들 창업하는 데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하셨는데 그럼 그 청년이라는 게 포항시 청년만 말씀하시는 건지? 포항시 청년입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둔 청년입니다. 문자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까 준 거 성공불 융자제도. 그런데 그게 달라는데 아마 그저 1,000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게 확인되는 사람, 인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는 갖고 놀 사람이 그 계획서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하지 못하게 우리가 확인을 다 하죠. 그러니까 생각 외로 그렇게 눈먼 돈 아니에요. 눈먼 돈 아무나 갖고 먹어 꼴딱 삼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대로 쉽지 않아요. 네. 아까 일자리 1000명을 뭐 얘기했는데 네. 그 1000명을 국회와 어떤 소리가 하는 걸 쉽게 설명해 주세요. 포항에 1년 동안에 고용 창출을 몇만 명씩 해요. 그렇게 목표를 잡아놨어요. 제가 얘기하는 1000명은 뭐냐면 제 손으로 1000명을 1년에 250명씩 4년 동안 1000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어요. 일자리 지원센터 중에 제가 공고를 할 거예요. 시장 명의로 직장을 구해주는 사람을 내가 공고를 할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자기 이력서를 들고 오라 이거죠. 그 250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 명의로 이름을 걸고 직장에 넣겠습니다. 꼭 포스코처럼 좋은 직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중소기업, 소기업도 될 수 있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키가 170 되는 사람이 이력서를 내면서 나는 180 됐는데 넣어주세요. 그러면 채택이 안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까? 몸무게가 60kg 되는 청년이 나는 몸무게 90kg 되는데 넣어주세요. 그러면 채택이 안 돼요. 그게 맞았더니 그걸 미스매치라 그럽니다. 미스매치. 딱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져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보면 삼성 다 가고 싶죠. 삼성에서 안 받아주잖아. 그게 미스매치예요. 미스매치. 응? 그런데 지금 제조업체는요, 여러분까지 똑똑한 사람들 채용하고 싶어요. 제조업체 봉급 100만 원 주면서 여러분도 안 가잖아요. 미스매치예요. 구직자와 구인자가 각기 생각이 달라요. 계산이 틀려요. 응?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미스매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그런 요구, 그런 미력서를 들고 오는 사람 250명을 올 거예요. 그것이 아주 좋은 회사, 뭐 삼성이나 대기업에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뭐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만 제가 보장하고 제가 취업시킨 1000명은 사후 관리를 해드리겠죠. 그런 사람은 절대 함부로 자르거나 사용자가 함부로 못하겠죠. 네? 제가 보고 있으니까 계속 제 이름으로 취업된 사람이니까 저는 그거 할 겁니다. 1000명만 하면 성공입니다. 그 외에는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몇만 명이. 포항시에서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이 미스매치를 해서 해주면 하는 게 몇만 명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해주세요.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해주세요. 보세요. 너무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귀야. 그건 해보세요. 많은 학생들은 특히나 포항에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나 다른 큰 대도시를 가면은 시청 자체에서도 학교를 찾아가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설명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포항 이 선거가 끝나고 시작이 되신다 하면은 어떻게? 저는 그런 거 합니다.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줬는데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보시면 저 일자리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상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현직 대통령 직속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나는 한 사람밖에 없는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장이에요. 제가 당도 다르고 정파도 다르고
소속도 다른데 저를 왜 자기들 꼬봉이 다 했는데 민주당에 꼬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민간위원장으로 했을까요?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고 오래 하면 돼요. 전문가라는 거 어떤 게 알아요? 오래 하면 전문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10년 하면 전문가 되죠. 운전도 똑같이 한 20년 해보세요. 운전 전문가 되잖아. 신발 이거 닦는 것도요. 신발 고치는 것도 똑같은 한 10년 신발 고쳐보세요. 그 사람 전문가라 그래. 내가 오래 한 사람이에요. 지역경제 일자리 오래 했어요.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시에 얘기해서 술술 나오는 것 같잖아요. 술술 나오는 게 오래 해서 그래요. 오래 해서.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 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을 보았죠. 국내 모든 도시에 보고 세계 모든 도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거 있으니까 그냥 툭툭 던지면 여러분들은 못 듣던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자, 일자리 지금 포항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자리 지원센터 집 하나 만들어 놓고 시청에 하나 한 방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 일자리 필요한 사람 오세요. 누가 갑니까? 일단 시청에 가려면 가기 싫어. 무조건 관청은 가기 싫어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청은 동사무소도 가기 싫어져요. 관은 희한해요. 관이란 거는. 관청은 희한해요. 다른 지역에서 뭘 하냐면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있어요. 버스. 우리 그 스틸러스 축구 경기 보면은 포항 스틸러스 버스 써놓은 것처럼 그런 버스를 대형 버스를 만들어요. 밖에 스티커를 쫙 일자리 멋지게 붙여놓고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만든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거 하려고 그래요. 각 지역마다 다니는 거 학교 앞에 가는 차 대놓는 거예요. 버스를. 위덕대학교 한 주간, 한동대학교 한 주간, 포항대학교 한 주간씩 돌아가면 돌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학교에서 지나가 우리 한번 가볼래? 숙버스 안에 들어오면 일자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나는 하려고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또 질문 있어요? 근데 원래 질문이 많아야 되는 건데. 이건 사소한 질문인데요. 청년도시 조사한다 그랬는데 그 주체가 된 청년들이 이제 파업으로 유입되는 유출되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모성원의 핵심 공약 1번이 저 뭔가요? 포항 대구간 전철 개통이죠. 우와, 전철을 어떻게 개통할까? 전철 다 개통할 수 있는 레일이 이미 다 깔려져 있어요. 단 대구 전철, 광역철, 도시 고속철 이름이 동해안선 이름이 다 달라서 그렇지 철도는 똑같아요. 철도 레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영업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포항과 대구 간에 전철을 개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질문하신 그 문제 때문이에요. 포항에 있는 젊은 청년이 유출만 돼요. 유출만. 밖에 빠져나가기만 해요. 왜 빠져나가냐? 첫 번째 대학 진학하면서 후루룩 빠져나가는 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 진학해서 대구에서 취업을 해야죠. 거기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또 포항에 있던 포항대학, 위덕대학, 한동대 나온 애들도 취업 시즌 되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금사래기 같은 청년들을 취업 시즌 되면 포항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고 대구나 딴 데 가면서 취업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걸 막기 위해서 포항대구간 전철을 개통합니다. 왜? 대구 안심역에서 포항역까지 40분 걸립니다. 40분 걸리면 통학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KTX 타면 30분 만에 가는데 하루에 10분마다 못 다니잖아요. 2시간마다 한 대 있고 1시간마다 한 대 있고 총 하루에 12대밖에 없어요. 이러면 통근이 안 되잖아요. 전철은 어떻게 돼요? 10분마다 다닐 수 있어요. 예? 15분마다 다닐 수 있고 서울에는 몇 분마다? 1분마다 옵니다. 30초마다 옵니다. 전철은. 근데 그 정도는 안 되고 포항은 사람이 수요가 없으니까 10분마다 15분마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통학이 돼요. 통학이 되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대구 영남대 앞에서 하숙 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숙집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돈 아낀다고 그 쭈글스럽게 밥하고 자취방 자취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집에서 밥 얻어먹고 어머니 해주신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돌아와도 충분한데요. 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통학했어요. 1시간 반 통근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 대학에서 4학년이 돼서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취업해도 거기 방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해주는 밥 먹고 계속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청년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전철이 되니까 하고 있는 애들이 주말이 되면 도심 한복판에서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살기 싫어요. 바다로 가자. 이 노래자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여기 내가 청년 때 노래 부르고 해변으로 가자 했던 거예요. 기타 들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전철이 좀 더 쉽게 오죠. 저녁 퇴근해서 포항으로 옵니다. 주말 아니더라도 오늘 저녁 야 포항 가서 차 한잔 하자. 포항에 사람이 청년들이 모여옵니다. 그러면 일자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안 될까요?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포항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포항 대구간 전철 개통입니다. 설명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해보세요. 네. 저는 포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농업인 단체에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 올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 창업농 정책에서 지원 사업 비율이 같은 거 있고 하는 사업지에 시청에 자주 가는데 시청 가면 이제 시장님 밑에 이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1년에도 몇 번 이렇게 담당 공부가 바뀌고 심지어 제가 어떤 지원 사업 교육을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 분께서 어떤 사업이 그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언제쯤 승인이냐 하니까 금시초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청이라든가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시청이라든가 각 공무원의 공무원들 중에 조금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세상에는 우리 인류 역사상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조직이든 어떤 형태, 이 학교 조직이든 직장 조직이든 사회 조직이든 군대 조직이든 그 어떤 개 조직도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서는 자가 있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적극적인 자가 있고 해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더가 누구냐, 지도자는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원이 많이 바뀝니다. 100%는 안 바뀌어요. 100%는 절대 안 바뀌는데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도자나 사장, 지도자 얘기하지 마, 사장. 사업을 하고 장사할 때 사장이 제대로 이 장사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응? 사장이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일식집을 차렸다 합시다. 일식집도 자기가 회, 참치 사온 걸 알고 회 뜰 줄 아는 사장하고 회 맛을 알고 어떤 부위가 비싸고 이런 사장하고 그냥 돈만 갖고 와서 사장, 야 이만큼 낼 테니까 내 사장하자는 거 틀립니다. 그럼 전자의 경우 그 참치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회를 어떻게 장만을 할 줄 아는 그런 사장, 장사를 해본 사장한테는 직원들이 해이하게 대충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전문가가 써 있으면요 그러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눈에 보이잖아요. 보일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 못하는 거예요. 100%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위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바뀝니다. 그 조직이 바뀝니다. 아마도 그런 연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잘못 내가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직업이 자꾸 학생한테 하듯이 그래서 미안한데 자연스럽게 나는 오늘 좀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나도 의자에 앉아서 같이 대화처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강의식으로 해서 미안해요. 다음에 한 번 더 계획을 할 테니까 그때는 토크쇼 형태로 대화 형태로 할게요. 이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부족한 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